제발 좀 김건희 좀 어떻게 해달라. 제가 간곡하게 좀 부탁합니다. 오늘 또 고검 알고 보니까 고검이 오늘자로 세 번째 소환을 통보한 날이었대요. 근데 불발됐대요. 불발이 뭡니까 이게? 대한민국 법치 진짜 대단하다. 진짜 뭡니까 이게?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일각에서 얘기한 것처럼 입원한다고 수사를 피할 수는 없어요라고 하지만 수사를 영원히 피할 수는 없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요. 이제 일단 특검이 시작된 상황에서 특검 외에 다른 기관의 수사는 이 입원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피해 가는 거죠. 왜냐하면 네. 신병을 이제 넘길 수밖에 없는 시간이 왔으니까. 그러면 네. 어쨌든 그게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시간을 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법 기술을 발휘해서 벌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황당한 얘기죠, 사실. 그러니까 김건희 측의 얘기는 중복 수사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좀 제발 좀 그리고 아주 그냥 중복이란 얘기는 오히려 하려면 특검에서 불렀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나 이미 수사했는데 그쵸. 왜 한 번도 수사를 안 받아놓고 중복이란 말을 먼저 꺼낸 거예요. 앞뒤도 안 맞는 얘기인 거고 네. 아마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김건희 본인도 뭐 보통 조금만 관심 있게 보시면 다 봤겠지만 너무 많은 사실관계들이 드러나 있어요. 그럼 너무 많은 사실관계 그리고 그거는 이제 고검에서도 밝힌 바가 있고 예. 새롭게 녹취록까지도 다 왔지 않습니까? 은행 직원들 녹음 파일이 다 나와버렸고 그렇죠. 그리고 그 녹음 파일들이 그거는 안 나왔다고 할지라도 2021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할 때도 네. 그 과정에서 그 팀에서도 그 당시 이성용 지검장 때요 그거 네, 네. 그 사건을 완전히 덮지 않으려고 나름 검찰 내에서도 노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치워보려고 하는 쪽도 있었고 이거를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는 쪽이 있었고 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처음에 배당 자체를 아예 금융조사를 하고 있는 특수부 쪽에 배당을 하지 않고 일반 네. 형사사건으로 배당을 해서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에 보내서 심리조사를 거쳐서 네. 이 심리조사를 통해서 이상거래 징후가 있다는 것까지 검증을 한 다음에 예. 그게 나온 다음에 그 자료들을 통째로 넘긴 거예요. 특수부 쪽에. 그래서 특수부 쪽에서 나중에 가지고 있으면서 기소도 안 하고 나중에는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이쪽이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근거 자료들은 거기서 다 만들어서 그 자체를 폐기할 수 없게끔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달수업 특수부로 갔으면 그런 거 아예 안 하고 그냥 공범들 진술 몇 마디 가지고 없었을 기록들이 예. 그때 다 생성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거를 김건희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고검에 안 가는 얘기가 아까 제가 중복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네. 이 특검은 오히려 기초적인 사실관계 수사를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어떻게든지 피하고 틀어놓으려는 거예요. 단순하게 못 가겠다는 거 그래서 아니에요. 우리가 이 좀 약간 가볍게 재미난 얘기를 하자면 지난번에 이제 김건희가 사과 기자회견 대선 후보자 시절에 사과 기자회견을 할 때 아이빌리브 음악을 대선 깔아서 후보자 아내 시 예, 아내 시절에 네. 윤석열이 대선 네, 후보자라고 하죠 우리끼리는 뭐 김건희가 대선 시절에. 후보이던 시절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아이빌리브를 깔아서 대박이 났잖아요. 예, 그 대박 난 거. 그러니까 그 쇼츠에 대박이 났잖아요. 김건희가 어느 날 출석을 합니다. 출석을 하면 꼭 노래를 네. 편지를 깔아주세요. 편지?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나는 돌아서겠어. 억지 노력으로 인연을 거슬러 야. 괴롭히지는 않겠어. 딱 맞네요. 야. 저는 오늘 보면서 예. 김건희도 지금 병실에서 예. 창밖을 보면서 예. 아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혼자만의 망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저희는 뭐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저는 또 우울증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하다못해 김용현 보세요. 내란 터지고 나서 검찰에 스스로 제 발로 찾아갔지만 극단적 선택이니 뭐니 이런 보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우울증 환자입니다. 이게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거나 자신의 어떤 뭐랄까 뭐 신체 위해를 가하는 방식으로 더 지연시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잖아요. 근데 그럴 가능성도 사실 병원에 있다라는 게 저는 사실 그런 대목이 가장 불안하거든요. 근데 크게 걱정 안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정도면 물론 스스로도 불안감을 느끼긴 할 텐데 네. 기본적으로 수치심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잘못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나 김건희 일가가 해왔던 그런 어떤 짓을 보면 그런 것들이 여러 번 드러나요. 그러니까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할지 몰라도 예. 아 이게 잘못했다라든가 큰일 났다든가 이런 식의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인본주의 얘기를 했지만 뭐 네. 윤석열도 그렇고 사람인데 이게 지금 인간 같지도 않은 그
인간에 대한 어떤 가장 네. 기본적인 지금까지도 2000년 넘게 동양에서 많이 따져질 때가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맹자를 주로 성선설을 네. 우물에 빠진 아이를 보면 누구나 건져오고 싶어한다라면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뒷부분을 꼭 놓치거든요. 아, 뒷부분이 뭐가 있었군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는 예. 사람이 아니다라 그랬어요. 아이고. 맹자는 사람을 요만큼 놓고 예. 그 사람에 대해서 성선설을 얘기했고 이 안에 안 들어오는 인간들은 사람을 안 쳤어요. 아. 그래서 저기 그 역성영웅도 주장을 했어요. 저 철학 전공입니다. 아오. 동서양 고전에 두루 능하시더라고요. 아니, 아니, 네, 웃자고 한 얘기고요. 아니, 예. 진짜로, 근데 또 말씀 진짜로 그건 들어보니까. 맞아요. 예. 사람이 아니에요, 저것들은. 예. 인간 취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많이 안 남았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네. 혹시 그 아산병원의 뭐랄까 내밀한 취재는 좀 어렵지 않아요? 어렵죠. 병원은 기본적으로 이제 병력이나 병원에 대한 취재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적절한 영역도 아니죠.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왜냐하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구속돼야 되는 사람 중에 우울증의 비율이 범죄자들 다 우울해요. 예를 들면 구속될 때 다 자기만의 세상이 꺼지는 거예요. 그 기분이 아니고 야 내가 구속되지만 내가 재기할 거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우울하죠. 근데 그거는 뭐든 이제 말하자면 신병 구속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디폴트 같은 거고. 근데 권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우울하다라는 거를 과시하면서 호소하면서 병원에 있을 수 있냐 없냐.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치죠. 그러고 나서 난 우울하니까 지금 병원에 그게 아산병원이 아니라 무슨 동네 병원이라도 내가 입원했다고 그럼 바로 경찰이 오죠. 가자고.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냥 그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건데 예. 저는 이 특검이 어디로 향해 갈지는 이 특검이 통과됐을 때부터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3대 특검은 모두 김건희를 향해 달려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누가 먼저 데려갈 거냐에 대한 경쟁이 오히려 벌어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데려갈까? 김건희 특검인가? 그건 얼마나 특검들이 열심히 하고 하냐에 따라 달려 있겠지만, 근데 결국엔 모든 특검들이 모여서 이제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고 뭐하고 하면 결국엔 김건희를 누가 먼저 소환할 거냐의 게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김건희가 지금 이 상황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미 없다. 예. 그걸 알고 있다. 예. 우리 이거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네. 정리를 해줬어요. 아, 맞아요. 그 측에 암 환자 많습니다. 네네. 암 환자도 맞죠? 많습니다. 예, 유명한 발언이죠. 네. 예. 그러니까 피고인들이거나 범죄자들의 뭐 인권 뭐 알겠다. 근데 다만 어디까지나 법의 엄정함은 누구에나 똑같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인데, 저희가 그리고 또 사실 뭐 저희도 우울해요. 국민들 다들 우울증 걸렸어요. 내란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실제 좀 마음이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예. 근데 저는 이런 말을 하게 만든 김건희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요. 김건희라는 자가 우울증이라는 병명 자체를 굉장히 좀 오염시켜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탓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 이게 본인이 뭐 물론 전략일진 모르겠지만 김건희 스스로가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체포당하지 않으려고 입원을 너무 빨리 한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거는 이제 약간 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네. 저는 폐착이라는 쪽에 그렇죠. 무게를 그러니까 두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약간 드는데, 그리고 그거를 이제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네. 저는 윤석열조차도 알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 지금 들어가면 안 네, 되는데. 타이밍 아니야. 야, 이거 지금 아닌데. 엑셀 너무 여보, 지금 아닌데. 지금 당기면 안 돼. 근데 땡겨버렸네. 예. 이게 이러면 수사관들의 양만 오른다고. 와, 뭔가 그러나 누구도 그녀를 꺾지 못했다. 예. 그거는 저는 그렇게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예. 그리고 우울증 정말 실제로 심하게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 입원이 되려면요. 예. 그러니까 자해가 오래될 정도의 상황인 분들이 맞습니다. 이게 예. 강제 입원인 거지. 그럼요. 자기 기분 안 좋다고 우울증이라고 이건 정말 진짜 환자들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저도 동의하고요. 뭐 결과가 인과응보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버티다가 결국에는 끌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끌려 나오는 장면이 국민들에게 다 포토라인에 서기 싫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처참하게 진짜 멍멍이 같이 끌려 나오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진정한 힐링의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대한민국 법치국가입니다. 정의로워야 됩니다. 우리 특검에 계신 분들께서 예, 결기를 보여주시는 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지금 막 이제 들어온 종합 보도에 따르면 오늘 여당 원내대표단 만찬이 있었는데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 유임 결정에 대해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뭐 일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도 뭐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탕평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대통령이 직접 밝혔다고 합니다.